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통적 2 직선에 관한 얘기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도형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식을 주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xy 좌표축에서 우리가 y꼴로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 0일 때 얼마죠? 0일 때 1. 그래서 0일 때 1 이렇게 찍고요. 1일 때 3. 그래서 1일 때 3 찍어 점 두 개만 쓰면 되죠. 그래서 직선을 쭉 그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을 주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규칙을 찾아요. 요게 뭐다? 직선의 무슨 기? 기울기다. x 값의 변화분의 뭐의 변화? y 값의 변화다. 그죠? 그리고 요 값은 x 0일 때 값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절편? y 절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중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고딩은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뭘 그어놓고 좌표 위에 직선 하나 쭉 그어놓고 이 직선의 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개의 데이터를 주는데 하나는 직선의 무슨 기? 기울기를 주고요. 또 하나는 뭘 주죠? y축 끊는 점을 하나 줘요. 이게 무슨 절편? y절편이에요. 그죠? 이거는 직선의 절대기인 거예요. 어떤 직선을 그어도 항상 y축을 끊는 점 그리고 기울기는 존재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주고 이 직선의 식을 직접 찾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선의 무슨 자취를 구한다는데 자취 구하고 싶으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요. 그죠? 그리고 요 관계식을 찾는 건데 두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y축에 수선해을 x축에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뭘 만들어요?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요게 뭐죠 여러분? 요게 x에서 0까지 변했고요. 또 이 값이 어떻게 변했어요? y에서 b까지 변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x 값의 변화에 대한 y 값의 변화. 이게 바로 직선의 무슨 기? 기울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식을 쓰면 아하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y-b는 0 필요 없으니까 mx고요. 됐죠? y는 뭐다? mx 플러스 b다. 그래서 와 이렇게 중요한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요 m은 직선의 무슨 기? 기울기였고요. 요 b는 y 절편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직선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됐습니까? 이 직선의 기본적인 식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식을 더 유도해요. 직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은 두 점이 줬을 때, 그죠? 아무 점이나 이렇게 하나가 x1, y1, 또 하나가 x2, y2 이렇게 두 점 있으면 직선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점을 쓰는 건 이거와 똑같고요, 됐죠? 그리고 뭐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점과 기울기가 있을 때 식 먼저 구해볼게요. 그죠?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아까는 뭐예요? y절편이었잖아요. 한 점이. 이번엔 임의의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y꼴로 mx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으면 b가 구하려고 점 하나 줬잖아요. 그래서 x1, y1 대입하면 b 값이 얼마예요? y1 마이너스 mx1이거든요. 이게 식인데 보세요. y는 mx y1 마이너스 mx1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넘기면 y 마이너스 y1 얘는 뭐로 묶으면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1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식이에요. 그죠? 뭐죠?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이 주어지면 직선의 식 y 마이너스 y1 기울기 x 마이너스 x1이다. 됐죠? 금방 한 것처럼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이 나오니까 그죠? 두 점을 주어진 직선의 식은요. 보세요. 한 점은 똑같잖아요. x1, y1. 한 점은 똑같고요. 한 점은 똑같은데 다른 한 점이 또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기울기가 있고요. 기울기 저희가 뭐였어요, 여러분? x 값의 변화분의 뭐의 변화? y 값의 변화다. 됐죠? 이것도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식이에요. 됐죠? 두 점 중에 특별히 직선을 빨리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y축을 끊는 점과 x축을 끊는 점을 줘요. 이렇게. 그죠? 두 점은 특이한 점이죠. 이렇게 두 점을 주면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식이 바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y-y1 기울기 x-x1 그렇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뭐죠, 여러분? x값이 변한 거분에 뭐가 변한 것? y값이 변한 것. 그러니까 0은 필요 없고요. 이쪽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조금 식이 이상해졌네요. x값의 변화분의 y값의 변화 됐죠? y-y1 y-y1 할 때 잘못됐군요. y-y1이 0이었는데요. 그죠? 됐죠?
따라서 A 쪽으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AY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X 그죠? 오케이. 이게 뭐였나요? A였죠? X 마이너스 X1 됐죠? 곱하면 플러스 AB 그렇고요. 됐죠? 양변 AB를 나눌게요. 그죠?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눠서 이렇게 넘겨볼게요. 뭐죠? A분의 X, B분의 Y는 얼마다? AB로 나누니까 1이 됐죠?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그죠? X축으로 끊는 점이 A, 0이고 Y축으로 끊는 점이 B, 0이면 이렇게 X분의 Y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좋겠고 물론 직선의 모든 식은 바로 여기서 와요. 그죠? 이거 가지고 모든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직선의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모든 직선의 식들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요? 항상 X항, Y항, 상수항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선의 식의 일반적인 모양이다 그러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함수를 시작하면 어떻게 쓸 중학교 때부터 1차 함수는 Y는 B로 나눠서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쓰죠. 이건 함수에 쓰는 방법이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여기서 보듯이 AB가 뭘 결정하고요? 기울기를 결정하고요. BC가 뭘 결정해요? Y축 끊는 Y 절편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런 직선의 식을 잘 살피고 직선의 식을 찾아내는 게 직선의 첫 번째 테마예요. 그죠? 직선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테마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중요한 테마는요. 직선은 무슨 관계? 위치 관계예요. 직선이 이렇게 뭐하면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거 직선이 무슨 행? 평행하다 그러고요. 평행하지 않은 그냥 한번 만나는 거죠. 그죠? 만나긴 만나는데 특수하게 만나는 게 있어요. 뭐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직선의 식이 이렇게 뭐라면 기본형이라면 그죠? 이렇게 직선의 식이 이렇게 기본형으로 주어졌다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되고요. 그죠? 절편까지 같으면 안 돼. 절편까지 같으면 일치해버리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나면 뭐예요? 기울기가 뭐하다? 다르다. 그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중요한데요.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가지고 있는 참고서에 증명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뭐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됐죠? 직선의 위치관계. 물론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 여러분 일반적인 식으로 주어지는 AX, BY, C 이렇게 주어지고요. 또 A-X, B-Y, C- 이렇게 주어지면 기울기가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같아지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요. 그죠? A B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X계수의 B와 Y계수의 P 같으면 뭐 하고요?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뭐까지 같으면 안 돼요. 절편까지 같으면 일치해버리니까 요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직선의 무슨 관계? 일반적인 식에서의 평행 조건이에요. 그죠? 수직은 뭐끼리 곱해서 기울끼리 곱해서 뭐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말씀 플러스로 바뀌고요. 뭐 이렇게 곱하면 뭐죠 여러분? AA-는 요거 넘겨오면 마이너스 BB-고 넘어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A- 플러스 BB-는 뭐다? 0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식인데요. 기본형에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만 일반적인 식에서는 X계수의 곱과 Y계수의 곱의 합이 뭐다? 0이다. 직선이 뭐 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그죠? 매일 유도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직선을 할 때, 이 단원을 할 때는 이렇게 기억해두는 게 좋겠어요. 그죠? 직선의 두 번째 테마, 직선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직선의 중요한 테마는 바로 어떤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두 직선이 어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기울기만 다르면. 그죠? 그러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죠? 무수히 많을 텐데요.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직선 더하기 상수 어떤 직선은 0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항등식이 굉장히 중요한 논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K 대신에 뭘로 0이 되려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되는 이게 뭐야? 바로 1차식 직선이잖아. 그죠? 직선을 연립으로 풀면 반드시 근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바로 뭐예요? 요점을 지나는 식이고요. 이 식은 틀림없는 직선의 식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X항 여기도 X항이 있고 여기도 Y항이 있으니까 전개하면 직선의 일반행이 되는 건 틀림없지만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식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직선의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 2x 뭐 3y 플러스 mx 뭐 2는 0에 되는 게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m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도 모르고 절편도 몰라요.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뭐로 바꾼다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 바꿔줄까요? 3x고 얘를 바꿀까요? m으로 그죠? 이게 바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m으로 묶어서 요 직선식 하나 3x 3y m으로 묶어서 x 플러스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똑같은 방이 됐죠?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m에다가 뭘 넣어도 0이 되려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거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y는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뭘 찾았어요? 이 직선이 뭔지 몰라도 어디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라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 이걸 아는 거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선에서. 그죠? 이 직선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리기 힘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어떤 상수에 관한 식으로 묶어내서 항등식 원리를 적용해야만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정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논리로 직선의 가장 중요한 테마에 속하는 세 번째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에서 중요한 네 번째 테마가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직선에서보다는 훨씬 더 원에 가면 더 많이 써먹고요. 이 네 번째 테마는 지금까지 수능이 거의 30년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수능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이 공식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직선을 비롯한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 어떤 임의의 점에서 어디에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점에서 직선의 거리는 무슨 거리예요?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오고 있을 때 수원이 만약에 10km다 라는 뜻이야. 이 보면 보세요. 버스 타고 오다가 10km가 안 됐는데도 수원을 지나갈 때 있고 안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이 이정표의 뜻은요. 그 지점에서 수원시청까지 무슨 거리? 직선 거리를 타는 거예요. 최단 거리를요. 우리가 내비 같은 거 키다 보면 어떤 목적지에 예를 들어 서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까지 갈 때에 내비에서 거리가 만약에 20km 나왔으면 실제로 내비를 켜보세요. 실제로 20km일까요? 안 그렇죠. 길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길은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가는 길은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떤 점에서 직선은 거리를 이렇게 수직거리로 나타내 최단 거리고요. 그죠? 우리가 산 올라갈 때도 이정표가 있어요. 약수터까지 만약에 산에서 2km 그러면 평지에서 1km 20분이면 걷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산에서 1km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정표의 뜻은 바로 약수터까지 수직거리인데 실제로 산 올라갈 때 2km 올라가잖아요. 그죠? 2km 올라가니까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거리도 몇 배 더 소요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의 뜻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수학적으로도 어떤 점에서 직선의 거리는 바로 최단거리, 직선거리, 그죠? 이걸 구하는 공식이 바로 뭐였었냐면 결과 쓸게 루트 a제곱 b제곱이에요. 직선에서 a제곱 b제곱의 합분에 이 점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직선에요. a 대 x1 대신에 집어넣고 y 대신에 y1 집어넣어서 거리는 의미 있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태까지 붙이는 거예요. 됐죠? 점에서 직선은 거리 공식이고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에서 면적 보라 그럴 때도요.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이 직선의 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밑변을 알고 있고요. 이 점에서 바로 직선의 거리 공식이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점에서 직선의 거리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점에서 직선의 거리 공식이 무지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좌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계산할 때 바로 이 점에서 직선 거리 공식이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쓰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직선의 네 가지 테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자세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테마가 부실하면 응용할 때 힘들어요. 그죠? 항상 문제의 기본적인 테마는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 직선의 기본적인 테마를 분명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합시다. 됐죠? 다음 시간에 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